이 정도만 하시면은 상권 보는데 거의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권리금은 A급은 1억 이상, 웬만하면 1억 이상. 자, B급은 보통 한 5천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5천 이상. 자, C급은 무권리부터 시작해서 한 5천까지. 대충 느낌만 잡으시라고, 느낌만. 오늘은 가게를 인수할 때 몇 가지 봐야 될 핵심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창업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워낙 상권 분석 하니까 자리가 중요한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자리를 어떤 가격에 어떻게 인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 경험적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대로 아마도 하다 보면은 가게 인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자금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억 있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총 금액이 한 1.5억이야. 근데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여기는 간판하고 집기류가 포함된 내가 가게를 안에 공간을 채울 모든 금액을 대략적으로 빼놔야 돼요. 자, 안 그러면 나중에 투자금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인테리어하고 간판, 집기류, 외관 싹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8천이라고 할게요. 8천. 대충 8천 정도. 자, 그러면 빼보면은 0.7억. 7천만 원이 되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은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권리금, 즉 자리값으로 들 게 0.7억이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자금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상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원하는 상권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상권에 내가 원하는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상권은 최소 3군데. 서울이라면 예를 들어 그냥 큰 상권, 뭐 강남, 홍대, 신촌 이렇게 뭐 3군데 아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3군데를 그냥 정하시면 돼요.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홍대를 할게요. 그냥 홍대 상권에 차릴 건데 그 부동산을 몇 군데 알아보셔야 되냐면 최소 부동산 5군데 이상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마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두 군데 얘기하는 걸로는 감이 안 와요. 일단 무조건 5군데 돌아다니신 거를 추천드려요. 즉 3군데에서 5군데 총 15군데 부동산은 알아봐야 돼요. 그 정도 알아보면 초보도 눈이 생겨요. 팁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보냐면 부동산 되게 많거든요. 홍대 부동산 치면 진짜 많이 나와요. 몇십 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면 내가 술집이면은 술집 상권 근처 5개, 내가 밥집이면은 밥집 상권 근처 5개, 이 정도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부동산을 이제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초보자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혹시 어떻게 멘트 같은 게 따로 디테일한 질문이네요. 멘트.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내가 하는 업종을 물어봐야 돼요. 어차피 부동산이 뭐 하실 건데요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업종. 그 다음 뭘 물어봐야 되냐면 투자금. 투자금 뭐냐면 이 7천만 원에 대한 거예요. 1억 5천이 아니라 7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를 물어보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 여기 홍대에서 술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투자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건데 이게 보증금하고 권리금 다 합쳐서 해요. 한 7천만 원 언저리면 좋고 그보다 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월세는 일단은 매물 보고 판단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왜 매물 보고 판단해라고 얘기했냐면은 투자금이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투자금이 좀 약간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보통 이 두 개를 얘기하면은 부동산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따가 갈 건데 아니면 내일 갈 건데 매물 좀 한번 찾아주세요 하고 나서 그분들께 찾을 시간 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격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격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A급, B급, C급을 확인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사거리가 있고 이쪽으로 유입이 돼요. 손님이. 즉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봐도 메인 어디예요? 여기가 A급이죠. 누가 봐도 코너가 여기가 A예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자, B급은 뭐냐? B급. B급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살짝 빠져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B급이겠죠? 자, C급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꺾인대. 이런 자리. 다음 가짓길. 보통 이 정도가 C급이에요. 대략적으로 제 체감상 느낌을 드리면 체감상 이거는 상권마다 다 달라요. 그냥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정답은 아니고. 권리금만. 보증금은 따로 얘기할게요. 왜냐면 보증금은 건물주가 받기 나름이라 시세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건물 칸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보증금은 차차 얘기하고 권리금만. 권리금은 A급은 1억 이상. 웬만하면 1억 이상. 자, B급은 보통 한 5천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5천 이상. 자, C급은 무권리부터 시작해서 한 5천까지. 대충 느낌만 잡으시라고, 느낌만. 2억 5천 있어요. B급인데 1억 5천 있어요. B급인데 3천 있어요. 근데 대충 느낌만. 네, 느낌만 이 정도다. 그리고 이거는 상권을 3군데에서 5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은 대충 와요. 그리고 가격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동산한테 지나가면서 여기는 얼마예요? 자, 여기는 얼마예요? 자, 여기는 얼마예요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한 군데가 3개의 매물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을 3개밖에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몇 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이 자리는 얼마예요? 여기 권리금 얼마에 나갔어요? 여기는 임대료 얼마예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다 보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는 얼마였더라? 맞다. 거기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고요? 하다 보면은 가격 정보가 쫙 추려지거든요. 그럼 가격 정보가 막 하나씩 와요. 이렇게 쌓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권의 어느 정도 시세를 알 수 있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가격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권리금이 비싸. 그러니까 자리값이 비싼데 월세나 보증금이 비싸다? 이거는 비추. 어느 게 비싼지는 가격을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가격을 보면. 근데 두 개 다 비싼 경우는 비추예요. 자,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살짝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노선이 한 2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자리가 괜찮고 나쁘지 않아. 그럼 평당 일단 10만 원 넘을 거예요, 보통. 2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까지도 뭐 감아줄만 합니다. 근데 그 이상 된다. 그러면 애초에 초보 장사꾼이라면은 그 이상의 월세는 걸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금 했고 상권 3군데 본 다음에 부동산 4군데. 그러면 가격 확인할 줄 알고 부동산 돌아봤으면 약간 짬밥이 생겨요. 그럼 15군데 돌아다녔으니까 대충 상권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를 봐야 돼요. 자, 유동인구만 보면 되는데 유동인구는 언제 보냐면은 평일 한 9시쯤. 평일 1차 손님이 끝나고 2차 손님이 들어갈 때쯤. 참고로 저는 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집기를 말씀드릴게요. 밥집은 당연히 밥집 시간에 가야 돼요. 술집은 평일 기준 9시 정도. 9시 정도에 가가지고 2차 손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날짜로 치었을 때 예를 들어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매출하고 금요일, 토요일 매출은 2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술집은. 밥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술집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술집 같은 경우에 2배씩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평일도 가보고 금토 9시에도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동인구를 확인하셔라. 유동인구 확인하러 갈 때는 아마도 부동산이 이때 안 열었으니까 낮에 부동산을 돌 거예요. 밤에 갈 건데 그 사이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이에 뭐 해야 되냐? 오픈업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픈업은 매장의 매출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특히 배달은 안 나와요. 홀 매출만 보는 거예요. 홀 매출만 봐가지고 내 근처 가게, 내가 하고 싶은 가게 근처 매출을 다 찍어보는 거예요. 대충 느낌만 잡으려고.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대충. 느낌을 다 찍어본 다음 매출을 대충 찍어봐요. 대충 느낌을. 그 다음에 유동인구를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은 상권 보는데 거의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 특히 한 15군데 도시면은 감이 옵니다. 이 정도 시세구나. 요 정도 유동인구면은 요 정도 금액이구나. 이런 대충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그 상권마다 다르고 특히 어떤 싼 매물이 나올 때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어떤 정답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낌하지만 그 진짜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냥 진짜 감대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정확한 정답값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 정도 순서로 가면은 딱히 뭐 빠뜨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투자금에서 가장 최상의 매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가게 인수 노하우에 대해서 8가지 순서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안 지웠으니까 요거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실 때 그대로 따라 하신 다음에 매장을 차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 나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것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괜찮은 내용, 이거 좀 다뤄도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때 그 내용으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희가 구독이 안 늘어요. 저희 시청자의 90%가 구독을 안 하셨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